2019년 8월 21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화요일 증시를 보면은요, 오전장까지는 자신감이 결여된 시장이었습니다. 돈을 푼다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하긴 했는데, 왠지 이렇게 겁나는, 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니, 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 아니, 저렇게 시장에다가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각국에서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하는데, 증시가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상한 거지. 아니, 뭐 어쨌든, 뭐 즐길 땐 즐기자, 뭐 이런 자신감이 확 붙으면서 20일 화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오전보다 오후가 더 강해진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뉴욕 증시, 월요일 증시를 상승시켰는데 화요일까지는 가겠지라는 기대감까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화요일 날 미국 증시는 하락했죠. 새로운 악재라고 하기에는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어느 먹구름에서 천둥번개가 칠지 모르니 우리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각국의 어떤 우려감들, 어떤 놈이 도대체 이 유동성을 가둬놓은 댐에 구멍을 낼지 우리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연정 붕괴가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등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됐고요. 미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긴데 아닌 것 같은, 아닌데 긴 것 같은 이런 애매모호함을 좀 불편해합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면 남녀 사이에서, 뭐 남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특히 남녀 사이에서 왜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가 이렇게 뭐 목소리도 좀 작대든가 아니면 남자가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무언가 이렇게 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조용조용한 말투로, 그리고 애매모호한 그런 말들로 해서 어찌 보면 뭐 남자를 더 이렇게 그 몸달게 만드는 뭐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내숭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예. 저는 제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그걸 못 견디다 보니까 남자가 너나 좋아하니? 그러면 좋아해 라고 하고, 싫어하니? 별론데? 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확실하다 보니까, 물론 뭐 다행스럽게, 예, 이게 금융 쪽에서 일하기에는 좀, 예, 어찌 보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인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왠지 제가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조금 내숭을 까면, 조금 여우 까라면, 괜찮을 텐데, 너무 그냥 그런 게 아니어서, 괜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손해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예, 좀 가지고 삽니다. 근데, 증권 전문가들은요, 특히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미래니까,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뭐 확신에 찬 얘기를 뭐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알 수 없는 미래는 맞습니다만, 예, 그건 당연히, 그거는 뭐, 증권 전문가든, 애널리스트든,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떤 가지고 있는 확고한 그런 시황관이라든가 그런 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뭐 이 종목 좋아요, 이 종목 사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미래를 똑같이 사는 거는 맞습니다만 최소한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올라간다라는 거야 내려간다라는 거야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면서 그럴듯한데 실체 내용이 없는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일단 증권 전문가가 아니고요. 네,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쓰리,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제 생각을 물어보니까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는 여러분들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20% 정도만 참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이 미쓰리 괜찮아 너무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선택은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금융시장에 우리가 이렇게 암암리에 묵인하고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던 매도 주문은 내가 터치를 해서 주문을 내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하던 내가 사야겠다 팔아야겠다라는 걸 결정해서 내가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모든 어떤 최종적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 본인들이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전해드리는 것이 바로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되 제가 또 워낙 생각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2개 정도의 이야기를 제 머릿속에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전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면 저는 당연히 확신에 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애매모호하게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찌 보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물론 제가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께서 혹 하고 또 이렇게 너무 오십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빨이 아니라 우리 너에게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처럼 제가 이렇게 뭔가 말을 할 때 제 스스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확 쌓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저는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화려한 말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상대방한테 전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재주가 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한평생 사는 인생인데 한번 땡겨봐라고 나쁜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들 지갑이 탈탈 털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단점이긴 한데요. 어쩌겠습니까? 이번 생에는 전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이러고 살다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보면 꼭 남녀 사이가 아니더라도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라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여지껏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꼈던 거는 그동안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주위에서는 다름을 인정해 주지 않고 너는 틀려 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알 수 없는 미래를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투자의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이슈들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지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보고 거기에서 또 스토리 라인을 짜서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구나, 저거는 저렇게 될 것 같구나라는 시나리오를 써서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설령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 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미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안 된다며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영역은요. 제 영역이 아니라 그 영역은 정말 무속인들의 영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아직 민주당의 경선도 이렇게 안 될 거 아직 진행도 안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 20명의 후보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떤 돈의 흐름에서 제가 최근 들어서 유동성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정도의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험도 좀 많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증시에서 제가 겪었던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누가 될 것 같아요? 라는 부분은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경선에서 이제 몇 명이 이렇게 압축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또 기사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기사 내용,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쭉 보면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정도는 전해드릴 수 있지만 아직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저와 무속인을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병이에요, 병.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맨날 남자친구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기보다 이제 악유를 하는 거죠. 둘 다 이제 자존심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사람들끼리 누가 하나 이제 수그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나름대로 제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내숭하고 이렇게 애교 있고 그런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감당하고 살아야겠죠. 자, 8월 20일 예,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66% 하락해서 25,9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0.68% 하락해서 7,948포인트, S&P 500이 0.79% 하락해서 2,90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각국의 눈물겨운 부양의지 뭔 의미가 있니? 라고 해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자,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예정되어 있죠. 과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지난번 벤 버냉키 의장이 했던 것처럼 양적 완화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어떤 그 정책 기조에 큰 어떤 좀 역사적인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제시할 것이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별로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역량이 좀 떨어진다라고 제가 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귀도 팔랑귀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언론에서는 뭐 경기 침체와 뭐 강한 트럼프 사이에 끼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미쓰리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막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명줄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는데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 잘났습니까? 개뿔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훈수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저는 역량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나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그동안 돈을 풀고 금리를 인상하는 그 스타트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연준의 수장으로 앉혔을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옐런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앉힌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니, 돈을 풀 때야. 예. 돈을 풀 때야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는요, 주위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예.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어느 식당 가서 모임을 갔는데, 아유, 내가 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심장 조릴 일이, 심장을 발랑발랑 떨게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분 좋으면, 야, 내가 쓸게. 돈을 풀 때, 돈이 막 넘쳐 흐를 때, 그럴 때는요, 그냥 좋은 거예요. 문제점이 없어요, 별로. 야, 이 돈을 푸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유동성을 이렇게 푸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이 배빵빵하고 등 따뜻한 거를 이제 내려놓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푸는 거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한테 조금만 우유를 먹이면은 그 아이가 생명을 이제 살릴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2008년도의 양적 완화나 금융위기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돈을 풀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는요.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했던 2015년 12월 달에 금리를 오랜만에 인상 한번 했는데 2016년 연초에 중국 증시가 개박살 났는데. 그죠? 근데 그 이유는요. 더 힘들 때거든요. 돈줄을 조일 때거든요. 그럼 분명히 풀었던 유동성이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유동성을 이렇게 회수한다면 그 자리가 비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떠한 무너짐 같은 것들이 분명히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흐름을 쭉 지켜왔던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FOMC 의장이 되는 게 맞는 거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방자함으로 그 짓을 안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야, 제닛 옐런 너 되게 나한테 좀 개기더라. 나 너 별로거든. 너 아웃. 이거거든요. 그리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의장에 앉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멍청이라고 얘기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강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그 능력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역사적으로 큰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벤 버냉킹은 카리스마도 있고 그때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적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역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닥, 예, 거기에다가 상황도 뭐 그렇게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그 무언가를 크게 빛내주고 역사에 남길 만한 그런 거는 좀 기대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4.10달러, 0.3% 상승해서 1,515.7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을 포함해서 독일, 유로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각국이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와 금값은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금값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부각이 돼서 이날은 네, 금값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국제 금값이 상승한 이유를 보면 연준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금값이 올랐다. 즉, 에이, 이자 다운되는데 뭐 이자 얼마 안 주는데 뭐 굳이 은행에다가 돈 넣을 필요 있어? 그냥 금이나 사지. 이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요. 지금 금값은 오로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놈의 안전자산은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달러도 있고요. 미국 국채도 있고요. 그리고 뭐 환율에 관련돼서 가상화폐, 예. 뭐 가상화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예. 뭐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예.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3센트 0.2% 상승해서 56.34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국제 유가가 13센트 상승한 이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약간 완화됐다. 그죠? 미국이 화웨이의 거래를 90일 동안 연장해줬어. 저거는 격화된 게 아니라 좀 완화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전일에 독일, 중국, 뭐 기타 등등 예, 돈다방 미스리에서 쭉 나열하니까 9개국이었죠.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이 대세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각국이 눈물겨운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유가를 많이 쓸 거고 유가가 많이 쓰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되니까 올라가겠지. 그러나 지난주에 오펙 그리고 지지난주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원유 수요량은 앞서 전망했던 것보다 좀 덜 쓸 거다라는 수요 감소 보고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령 지브롤터가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을 45일 만에 풀어줬습니다. 이거 풀어주는 날 미국이 야 그거 억류 계속해 그랬는데 영국이 미국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풀어줬어요. 자, 아직까지 영국이 억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란이 억류하고 있는 영국의 유조선은 풀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풀어줄긴 풀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 뭘 재고 있냐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브롤터가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을 풀어주자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아니 계속 억류하라고 그랬는데 영국이 말을 안 듣고 풀어줬어요. 자,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행선지인 그리스한테 야, 저 그레이스 1한테 그레이스 1이 니네 항구에 들어갈 때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마. 그렇게 미국이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란이 미국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그리스한테 그렇게 경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혹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레이스 1을 다시 억류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레이스 1이 풀어진 것을 보고 이란이 억류하고 있는 영국 유조선을 풀어주기에는 이란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보고 풀어줘야겠다라고 지금 조금 더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는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감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좀 완화될 것 같은 기대감
그리고 각국의 눈물겨운 부양 의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유가는 이날 상승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상승했다라고 하기엔 너무 좀 약한 상승이죠. 예. 왜입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 네, 이게 너무나 지금 국제 유가 시장을 이렇게 감쌌어요. 자,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자, 2부에서 화요일 글로벌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내용에 대한 힌트를 좀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미쓰리, 네가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 12월 달에 미국 연준이 오랜만에 금리를 인하했고 그러자 한 보름 정도 뒤인 2016년 1월 1일 날, 1월 2일이죠. 그러니까 장이 개장되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났거든요.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각국은 뭐 개판이었겠죠. 자, 그러자 엔화가 막 급등을 했고요. 맞다. 안전자산은 엔화도 있습니다. 예. 엔화가 막 급등했고요. 그러자 2016년 2월 달에 유행이었던 게 뭐였었냐면 각국의 정책 뭐였다고요? 공조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16년 2월과 2019년 8월과의 차이가 뭐냐면 2016년 2월은 각국의 정책 공조 기대감이고요. 2019년 지금 8월은요. 각국의 눈물겨운 부양 의지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셨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국의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부양책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